특강을 맡은 조도환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2015학년도 수능이 20일 딱 남아 있습니다. 수능 마무리는 잘 돼가고 있는가요? 수시와는 달리 정시는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려야 되고 한 문제 더 맞춰야 됩니다. 이번 이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단 한 방에 없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이 마련됐고 이 특강을 잘 들으시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특강은 첫 번째가 수험생들이 점검해야 될 유의사항, 두 번째는 그 성적군별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공부할 사항,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영역별 포인트, 네 번째로는 수능 당일날 10개명 이런 순으로 해서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특강을 들으면서 점검할 사항들 또 꼼꼼히 챙겨야 될 사항들을 필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그 마무리 작업 속에서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것들을 아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상위권 학생과 중위권 학생 또 하위권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의 각각의 공부 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의 양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너무나 욕심을 부려서 잠을 안 자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험생들이 꼭 지켜야 될 것, 꼭 점검해야 될 사항,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성적군별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학습 포인트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예를 들어서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날입니다. 그 시험 당일날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집중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TV 앞에서는 학부형과 같이 있을 텐데 부모님들 역할도 꽤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앞으로의 그 시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 대학에 분명히 합격할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날 여러분들의 그 몸에 어떤 균형적인 것이 잡히지 않게 되면 사실은 자기의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성적이 6월달이나 9월달 평가 모의고사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장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긴장이 되면 될수록 몸은 굳어지게 되고 굳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내외 활동도 그만큼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으로서 여러분들이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고 좀 더 맑은 정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커피를 마시는 것은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 잠을 충분히 취할 수가 없는 관계가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금물이고 가능하다면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가벼운 음악 같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밥도 여러분이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먹는 것보다는 가벼운 식사, 또 신선한 야채, 이런 걸로서 여러분들이 좀 심신을 좀 달래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특히 지금은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다른 돌발 사고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나는 분명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또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하는 것이 과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잠자는 시간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12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6시경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뇌의 활동은 약 한 2시간, 깨어나서 2시간 이후가 가장 활발하게 뇌 활동을 한다고 보니까, 우리가 보통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된다고 하면 적어도 6시나 10시 반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피곤하고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잠을 자는 경우에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학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낮잠은 자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런 어떤 그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1교시 국어 영역 시간입니다. 국어 영역에 의해서 모든 시험이 좌우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으면 내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국어 영역에 대한 점수도 상당히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2교시, 3교시, 4교시로 넘어가면서 자신감이 훨씬 더 붙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할 것이 굉장히 많다, 아니면 뭘 해야 될 것인가 방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몇 번씩 봐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학습 포인트, 혹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주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수능 당일날까지 계속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단원별로 핵심적인 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난이도 있는, 난도가 높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점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에 의해서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수시에서 보게 되면 논술고사,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최장력 기준이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내신에 대한 전형이 최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최장력 때문이라도 난도가 높은 문제를 하나 더 맞춤으로 해서 충분히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가 3구 영역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국영수를 좀 등한시하고 탐구 영역에 매진을 할 것 같으면 그 국영수에 대한 감을 잊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국영수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수능 시간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우리 뇌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수학, 3교시가 영어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각 영역별로 시간에 맞춰서 공부해주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문항 자체를 1번 문항서부터 차례차례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짙던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문항 자체가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는 넘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것, 특히 국어 영역에서 보게 되면 소단원별로 독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실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실수를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고 한 문제 더 맞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면 오히려 성적을 잘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새로운 문제보다는 내가 익혀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감각적인 것, 문제풀이에 대한 감각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풀이의 그 감각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충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는 좀 깊이 있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 가벼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20일 동안을 3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주에 전체 영역을 다 끝내고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훑어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학생들이 수능 10일이나 일주일 전 같으면 멘붕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빨리 시험을 끝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못했던 것,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멘붕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답 노트나 개념 정리 노트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10분 할애하고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성적권별로 집중적인 학습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적에 대한 그 성적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중하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에 속한 학생들과 중에 속한 학생들, 하에 속한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단 몇 문제로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상위권 학생들을 보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은 그 고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어나갔을 때 등급을 유지하거나 혹은 점수를 단 1점에 더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위권 학생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에서 고난도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독서죠. 그 비문학 쪽.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주로 보게 되면 기하나 벡터 이런 쪽, 아니면 그 외에 삼각함수 쪽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것이 있고, 문제에서 보면 21번 문항이나 31번 문항 같은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던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혹은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빈칸 추론이죠. 여태까지 빈칸 추론이 7문제가 나왔다가 문제가 줄어들어서 4문제밖에 나오지는 않기는 하지만 빈칸 추론 자체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등급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을 잘 좀 모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연습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취약점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또 틀리는 부분들이 거의 정형화, 유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대 틀리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위권 학생들은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오히려 점수를 더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이 약하고 어떤 것이 약점이다라고 하는 좀 잘 알고 그런 약점을 이번 20일간 좀 잘만 파악해서 학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성적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괴감 속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은 이때까지 시험 쳤던 모의고사 문제 혹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개념 쪽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하면 아마 하위권 학생들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영수에 대한 것을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면 탐구 영역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에 적절한 시간의 배분을 줘서 탐구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기 전까지 20일 동안 여러분들의 학습 태도,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자는 것, 이 잠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좀 더 맑은 정신에서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밤늦게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콜라 같은 그런 것을 마셔서 카페인 성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잠을 오히려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되 그런 평상시 생활 속에서 수면을 충분히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충분히 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충분히 잔다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전후로 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6시쯤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학생들이 나는 잠을 좀 많이 좀 자야 돼. 그래야만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일찍 잠자리에 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잠이 안 들게 되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잠이 올 정도 해서 잠자는 것이 가장 좋죠. 꼭 시간을 12시에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6시간 이상은 충분히 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고 대신에 늦잠을 잔다는 것은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잘 때 같이 자죠. 깨면은 같이 깨는데 우리는 활동하고 있지만 뇌는 잠자리에 그대로 가면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2시간 정도 경과가 돼야만 뇌가 제대로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임이 있어야만 뇌가 빨리 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뒤척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푹 자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푹 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을 가지고 뭘 본다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해서 그런 영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잠을 푹 잘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많이 마시게 되면 잠을 충분히 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런 학생들이 잘 못 자게 되면 낮에 또 엎드려서 자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하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낮잠 자체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간상에서 낮잠은 안 좋죠.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수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잘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낮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 자체는 특히 낮에 잠을 잔다라고 해서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맥을 끊어놓거나 혹은 자기의 마음 자세를
너무나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는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낮잠은 절대 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20, 20일 남겨놓고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는 수능 당일날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절대로 불길한 생각이나 또 조급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 수능 당일날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답 노트나 개념을 정리한 노트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없는 학생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때가 묻었던 그런 어떤 참고서나 혹은 교과서 아니면 문제집을 통해서 그걸 주로 내가 많이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거의 뭐 6번 이상씩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요.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틀린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틀린 부분들 그걸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내 공부하는 시간을 수능 시간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본 문항을 일본 문항서부터 풀어나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부터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실수를 잘한다. 예를 들어서 문항 가운데서 맨 뒤에 아닌 것을 고르라 했는데 맞는 것을 골라서 시간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라. 자신의 생활 주기에 맞춰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세 번씩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중하를 이야기했는데, 상위권 같은 경우는 자신 있는 과목, 고난도 문항 같은 것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 하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별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 영역별 점검사항은 좀 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먼저 국어 영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난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상위권 학생들이 꼭 풀어나가고 맞아야 될 부분들이죠. 국어에서 독서 부분, 비문학 가운데서 특히 기술, 과학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잘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실수를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지문이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정보가 주어지는데 그런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선택지에서 보게 되면 5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그 5개의 선택지 가운데서 대부분이 하나 내지 2개의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아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곤충의 정의는 뭐냐라고 할 때 머리와 가슴과 배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머리, 가슴, 배가 있는 것은 곤충이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하나가 잘못되어서 뭐 다리가 6개가 된다라고 쓴다고 했을 때 왜 틀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듯이, 정보 자체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그런 학습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틀린 부분들을 계속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념과 원리가 잘못되었던 아니면 실수가 되었던 간에 틀리는 부분들이 유형화되어 있거나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 유형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맞을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익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끝까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실수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그 많은 것이 뭐냐면 분명히 아닌 것이라고 했을 때 밑줄이 꺼져 있죠. 근데 문제지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답을 체크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수하는데 가장 안 좋은 것들인데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질문지까지 읽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국어에서 문법 현상이 되는데, 그 문법 현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EBS 교재나 혹은 기출문제 혹은 모의고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마지막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학 영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정시에서는 수학의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맞히면 2점 이상씩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면 수학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습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별력이 높은 그 고난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문과에서는 주로 미적분 쪽, 이과에서는 기하백타 쪽, 이런 쪽을 좀 개념과 원리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항 자체가 자주 출제가 되면서 난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중심해서 좀 대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많이 틀릴 수 있느냐, 사소한 기호라든지 또는 이 답을 써 내려갈 때 거기서 답을 제대로 못 써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그런 실수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과 원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부족한 단어의 개념과 원리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수능 당일날까지 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문제는 절대 틀지 말자라고 해서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안 틀리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나 혹은 수능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시험 문제 쪽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받는 6월달, 9월달 평가 모의고사보다도 훨씬 더 좋은 문제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하위권 학생들은 EBS 교재나 혹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지, 새로운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그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문제라도 틀리게 되면 등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 특히 영어에서 어휘 문제 또는 빈칸 추론이라든지 논리 추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될 것이고, 어려운 문제 유형만을 모아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다 조금씩 틀려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꼭 이것만큼은 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몇 개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논리 추론 문제 같은 경우도 중위권 학생들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데 뭐가 약해서 그러냐? 앞뒤 문장의 문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앞뒤 문맥을 좀 제대로 잡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중위권 학생이나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듣기 평가는 매일 자주 반복해서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에서 몇 문제 틀리게 되면 등급이나 혹은 점수상으로 상당히 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듣기는 매일매일 들어주고 자주 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될 것이고,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위권 학생들은 기출문제나 혹은 EBS 교재를 통해서 좀 내용을 제대로 좀 알 수 있도록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개념 정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현재 단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단어 배워주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적인 것들을 제대로 좀 잡고 그런 중요한 알맹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영역별 학습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그 학습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학습 순서를 여러분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기 있는 대로 A, B, C, D가 나와 있습니다. 저 A, B, C, D 가운데서 어떤 것부터 먼저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학생들이 보게 되면 모르고 틀린 것들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모르는데 맞은 것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우리가 점수대를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난 점수대가 표준 점수로 봤을 때 500점대다 라고 한다면 그 500점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알고 맞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알고 맞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본다고 하면 일단 아는 것 또 맞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는데 틀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실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흔히 그 입시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수도 실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분명히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알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러면 왜 내가 알면서도 틀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면 본 수능 시험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연습이죠. 앞으로 수능 전날까지는 연습입니다.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알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급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알면서 틀린 부분들이 왜 틀렸는가, 왜 이건 아는데도 내가 틀렸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같이 1, 2, 3, 4, 5번이 있다라고 하면 또르륵 불러서 그냥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찍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모르는데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단지 그 근거 자체를 희미하게 알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맞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부분이죠. 모르면서도 맞았던 부분.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모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런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을 내 스스로가 혼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허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다 잡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꼭 내가 풀어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푼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 점수대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를 줄이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받았던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받았던 그 점수보다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학습 순서 같은 것을 좀 익혀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 당일날 10가지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10계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좀 더 기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를 좀 기억을 해서 적어서 가져가면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당일날 내가 시험을 잘못 봤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그런 격언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당일날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일날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일날 갈 때 어떤 학생들을 보게 되면 가방이 터질 정도로 책을 많이 가져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책들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 가볍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때가 묻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집 한두 권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거나 개념 정리 노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정도. 한 과목당 문제집 하나 정도만 가져가면 좋겠죠. 그것도 아마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가벼운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마음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만약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은 내가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끝까지 못 풀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좀 뒤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남았을 때 그걸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번 문항도 풀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문항지나 혹은 선택지를 끝까지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쭉 읽어 나가다가 이게 답이군 하게 툭 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그 듣기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영어에서 듣기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영어가 나온다, 듣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것이 아마 시험지가 나눠질 겁니다. 그 시험지를 보면서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고 듣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문을 끝까지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찾아라고 했는데 맞는 걸로 찾는 경향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좀 크게 쳐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보통 보면, 저도 감독을 많이 나갔었는데요. 감독을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쉬는 시간에 막 답을 맞춰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 교실에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한두 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답이 이게 맞네 저게 맞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나간 것은 일단 지나갔고 다음 시간일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답을 맞춰보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에 맞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만약에 틀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전 시간에 봤던 것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춰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내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시험 별로 안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가능하다면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추스려 나간다. 우리가 컨트롤 마인드라고 하죠. 이것이 시험 당일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면 남도 어렵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험 시작하기 5분 전에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을 좀 하세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말이 많게 되면 그 다음 시간에 분명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작하기 5분 전에는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쭉 보다 보면 답안에 바로 그 답안지에다가 내가 한 것을 마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다 풀고 난 뒤에 마킹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마킹할 때는 종료 10분 전에는 마킹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그 감독관으로 나가서 보게 되면 종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킹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에는 답안지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13일 날씨가 많이 안 춥고 약간 쌀쌀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추울까 해서 옷을 많이 두꺼운 옷을 입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꺼운 옷을 입고 가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두세 개 정도 걸치고 가는 것이 훨씬 좋겠죠. 안은 분명히 따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옷을 하나 벗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덥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만 제대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보통 학생들이 긴장을 한 나머지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딱 시간이 끝나면 무조건 화장실은 갔다 오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10계명 중에서 10번째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부모님께서는 수험생에 절대 부담을 주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보다 내가 훨씬 더 긴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애가 긴장감이 훨씬 더 할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먼저 부모님 마음부터 먼저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님이 절대 화를 내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모님들이 꼭 챙겨야 될 것은 아침밥을 반드시 먹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아침밥을 안 먹게 되면 6시간 이상을 굶게 되기 때문에 뇌 활동이 별로 좋지는 못하다. 그 다음에 부모님까지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부모님께서 꼭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10계명을 한 번 더 점검해 본다고 하면 수능에 대해서 지금 70%가 연계되고 있는데 연계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월달과 9월달 평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난도가 높은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먼저 개념부터 파악하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이고 수면 시간이나 공부 시간 이것을 수능 당일날에 맞추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수능 대박 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